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진짜 이유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부부관계가 끝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실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를 듣는 게 일상이죠.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가장 자주 듣는 부부 사이의 문제들을 실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부부들이 이혼하는 진짜 이유 8가지. 첫 번째, 배우자가 육아를 거의 돕지 않는다. 이혼하려는 부부를 처음 만나면 남편 또는 아내가 동등한 배우자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아이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그렇다고들 해요. 병원 방문이라든가 사교 활동 등 가족의 본업 이해 일들을 챙기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상대가 자기 몫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느낄 때면 분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이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나를 찾아오는 이혼을 앞둔 부부는 모든 걸 다 시도해 봤고 상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도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들은 이혼이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신디에고의 변호사 푸자 A. 사크 데이브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부가 하는 말이 아닌 하지 않는 말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쌓여가고 아무도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가려지지만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다루지 않았던 예전의 문제 때문에 양쪽 모두 분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힘들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다 못 본 척 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바보 같아 보이는 작은 일을 놓고 폭발이 일어나요. 결국 그들은 말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변호사 겸 이혼 코치 캐런 코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성생활에 김이 빠졌고 친밀감도 사라졌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내가 주로 듣는 2가지 불만은 이것입니다. 삶에 지쳐 배우자 사이에 연결끈이 사라졌다는 것. 성관계보다도 대화와 친밀감이 사라지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부부는 결혼식을 치른다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노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노력해야 돼요.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함께 식사를 하든 개를 산책시키든 매일 같이 배우자와 연결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변호사 리사 헬펜드 메이어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네 번째, 배우자가 페이스북에서 옛 연인을 다시 만났다. 배우자가 소셜미디어에 중독되었다고 말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중독은 아주 오래된 문제, 즉 불륜의 한 가지 증상에 불과해요. 누군가의 페이스북 포스트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성적인 대화, 문자, 불꽃이 되살아나는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배우자는 소셜미디어가 없었더라도 바람을 피울 방법을 찾아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소셜미디어의 중독은 부정이라는 궁극적인 이슈의 한 가지 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정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부부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뉴욕의 변호사 더글라스 캐파니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라기보다는 룸메이트 같은 기분이 든다.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 같이 느껴진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클라이언트들은 자신들이 룸메이트라고 표현하며 서로 교류하며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관심을 끊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흔해요.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변호사 칼라시프 도넬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배우자가 이기적이다. 이기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돈을 가지고 찌찌하게 군다거나, 귀를 기울이고 감정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다거나, 집안일과 육아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거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거나 존중하는 결별을 하는 대신 바람을 피운다거나,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등이에요. 이기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경우마다 다르지만 이혼에는 늘 이기심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샌디에고의 이혼 변호사 겸 중재자 앨리스 패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7번째, 서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라도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경우 사랑받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즉, 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상대를 돕거나 선물을 사주는 것인데, 다른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언어적 확인, 애정어린 손길,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면 받는 사람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주는 사람은 자신이 주는 사랑을 상대가 좋아한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만한 사랑이 쌓이지 못해요. 그들은 사실 단순한 육체적인 연결이나 함께 보내는 좋은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인데도 돈이나 섹스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찾으면 이혼 변호사를 찾아갈 일이 없어질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주 마리나 델 레이의 변호사 겸 중재자 데니스 A. 코엔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8번째, 나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구애 단계에서는 상대에게 칭찬을 많이 하고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고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상대의 행복에 관심을 덜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클라이언트 중에서 여러 해 동안 행복하지 못했다,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나잇 스탠드 한 번, 심한 싸움을 한 번, 갑자기 이혼하러 오는 부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결혼에는 워낙 많은 것을 투자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가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와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이 더 행복해진다는, 혹은 누군가의 말을 빌면 덜 비참해질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이혼을 결심합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변호사 랜달 M. 캐슬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다릅니다. 생물학적, 심리학적으로 다른 남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잘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택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부부관계 전문가 가트맨 소장은 부부간 대화를 15분만 관찰해도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신호를 확인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예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감성지능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아이를 키울 때 감성지능은 아이의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중요하며 충분한 학습으로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감성지능은 풍부한 감정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상대에게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더 느끼려고 노력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요구를 최대한 받아주고 도움을 주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쉬워요. 그렇지만이 아닌 그래 라는 대답이 긍정적인 관계 지속의 열쇠가 되어줄 수 있다는 뜻이죠. 감성지능을 높이려는 노력은 이혼을 막을 수뿐만 아니라 로맨스나 즐거움 같은 부부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해서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부부들이 이혼하는 진짜 이유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부부들이 이혼하는 진짜 이유 8가지. 첫 번째, 배우자가 육아를 거의 돕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세 번째, 성생활에 김이 빠졌고 친밀감도 사라졌다. 네 번째, 배우자가 페이스북에서 옛 연인을 다시 만났다. 다섯 번째, 배우자라기보다는 룸메이트 같은 기분이 든다. 여섯 번째, 배우자가 이기적이다. 일곱 번째, 서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여덟 번째, 나를 당연하게 여긴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